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5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요, 양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또 1%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0.4% 정도의 상승의 모습을 가졌었죠. 근데 주가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한 4-5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였고요. 금리는 일단 1.6%로 밀렸어요. 1.6% 초로 밀리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고요. 두 번째로는 수혜주 운하, 그러니까 원유 수송로죠. 여기서 선박이 좌초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6%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도 시장 방어에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롬 파월이 그 하원에서 증언 후에 상원 증언을 했어요.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과열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국채금리 상승은 경제 개선을 반영한 현상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끝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건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채금리 발행은 경제 개선을 반영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돈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거다. 이게 정답이죠. 이거를 또 한 번 더 가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빠른 해석이 아닌가. 오히려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로 보면은 너무 앞서간 답변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파월이 의도적으로 시장의 불안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 건지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국채가 발행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국채는 계속 변동성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럽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강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유로존 경제지표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가 57.6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건 62.4. 이 도대체 코로나가 활동하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지표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재료죠. 코로나를 제외하군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유가의 상승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요. 파월의 발언도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 유로존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금리가 내려온 것도 주가 상승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합니다. 근데 주가 상승을 못했어요. 오히려 상승하고 마감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좀 다우도 보시면 음봉 하나가 더 필요했었는데 장대 음봉이 아닌 이제 비석형 음봉이 됐죠. 여기서 비석이 나오고 밀렸듯이 또 비석이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상승할 때마다 매물 출회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버겁다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음봉 하나가 나오면 좀 골아프다라 그랬는데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이 60일선과 이제 완전 데드가 나서 정말로 이 음봉이 여기까지 메워준 음봉이 나온다면 60일선마저도 우하향으로 그냥 완벽하게 기울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역배열로 가버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역배열을 가버리게 되면 사실 이걸 되돌리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정배열로 돌기도 쉽지가 않듯이 역배열로 돌기도 쉽지가 않은데 역배열이 너무 쉽게 오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돌린 다음에 쭉 해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밀어내는 거 보면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밀릴 소지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테슬라든가 애플 같은 종목을 좀 볼까요? 한번 볼게요. 테슬라 한번 볼게요. 테슬라가 오늘도 4.8% 빠졌네요. 예, 여기서 제가 지난번 말씀한 것처럼 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애플도 한번 볼까요? 애플도 역시 또 비석형입니다. 지금 주봉 보면 다 비석형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그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어렵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대표 종목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 종합 차트에서는 장대 음봉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일봉인데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제 20주선과의 싸움. 20주선을 세 번째 하향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때와 요때 다른 점이 있다면 요때는 5일선이 좀 위에 있었고요. 5주선이 위에 있었고요. 지금 5주선이 20주선과 거의 뭐 조호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 깨져버리게 되면은 60주선인 11,000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나스닥이 진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유가 말씀드렸었는데 서부텍사스 중진료를 보면 주봉이에요.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60일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죠. 6% 올라서 신고가로 간 건 아니고요. 67불이나 68불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던 유가가 일부 되돌림인 건데 그것이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한 것은 아니고 어떤 선박 사고에 의해서 돌려 세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다시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거래량이 여기 좀 있다라는 거죠. 이 거래량이 어떤 거래량에 따라 다르죠. 밑에 매집 거래량이냐 아니면 추가로 물량을 터는 과정의 거래량의 싸움인데 지금 보시면은 시장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봤을 때는 바닥이라고 인식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무디스하고 그 정부가 연례 협의를 합니다. 신용등급에 대해서. 이게 이제 25일에서 30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연례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추경을 4번을 했어요. 올해 1번을 했어요. 이 추경이 많다는 것은 재정 지출이 많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재부에서 재정 안정화 복귀 대책 같은 거를 내놓지 않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 근래 제가 걱정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달러. 그렇죠? 오늘 새벽에 끝난 게 1135원 이상에서 끝났어요. 어저께 1133원 60전에서 끝났는데 오늘 그 여기환율은요 1135원 50전 장중 고점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오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원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약세가 된 것은 외국인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갈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가오는 뭐 신용평가 기관에서의 문제 이런 것도 있나 싶고요. 또 하나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연례 협의가 그냥 지나가는 협의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있었길래 이걸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재정 안정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돈을 막 푸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복귀 대책이 아마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되돌린 이슈, 국민연금의 국내 이슈 확대 검토하고 있다.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복지부에서 반박 기사를 내보냈죠. 반박 보도 기사를 내보냈는데 26일 그때 26일날 협의할 거다 그랬는데 26일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이틀 남겨놓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해외 지수가요. 그 니케이 2% 빠졌고요. 항생 2% 빠졌고요. 상해 1.3% 빠질 때 우리나라는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제 이 이슈가 1시쯤 나왔더라고요. 1시 좀 전에. 그래서 이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주식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보유가 16.8%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늘려서 20%까지 늘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1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나와야 될 금액이 앞으로 14조가 남았는데 나오지 않고 신규 매수를 11조 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뭐 시장에 작용하는 거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주가가 더 하락하는 걸 방어하기 위한 뭐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이 또 가능할지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연례협의회에서 이런 데서도 또 이런 걸,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국민의 그 미래 생활을 위한 그 돈이잖아요. 연금 받기 위한 거. 그게 주식 투자가 늘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것 또한 뭐 한번 봐야겠죠. 어쨌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ETF도 사니까 뭐 사실은 국민연금이 더 산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근데 쉽지 않을 건지 바르게 바로 결정할 건지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또 연례배학이 겹쳐 있어서 또 무디스가 그런 부분도 걸고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전혀 다른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 상황에서 주가를 이렇게 방어해주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사실 어저께 연기금은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그 어떤 매매 형태를 잘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